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컴배팅 감독 조정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기존의 선수들도 있지만 네. 이창호 선수 RTU도 있었고 네. 데뷔전도 있었고 해외를 자주 나오시고 계셔요. 네네. 힘드신 건 없나요? 저도 이제 45이니까 좀 육체적으로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가서 승리하고 이러면 뭐 힘든 게 다 사라지죠. 네. 지난해 보니까 네. 이 휘트커 선수를 만났더라고요. 네네.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나요?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저는 그렇게 닮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미로 사진을 올렸어요.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. 휘트커 선수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? 아니, 없었어요.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뭐 한국에서 나랑 너랑 닮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그런 얘기를 뭐 물어보지 못했으니까. 네. 어쨌든 팬들 사이에는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봐도 다 네, 빅스트림 컴뱃의 좀 역사를 듣고 왔습니다. 네네.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, 일산 팀맥스에서 나온 선수들이 익스트림 컴뱃에서 같이 통합이 됐다고 네네. 알고 있습니다. 그럼 통합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혹시? 어려움은 거의 없었고 사실 뭐 제가 오라고 한 선수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. 한 명도 없었고 이제 처음에 호택이랑 재웅이랑 친구니까 서로 훈련을 좀 도와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환이랑 같이 우리 블랙 컴백 교도소 갔다 오고 하면서 또 명환이랑 창호랑 친하거든요. 그래서 차호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훈련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돼가지고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도 같이 교류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적응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었고. 이제 온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래플링 쪽이잖아요. 네네. 근데 기존의 선수들은 타격의 장점이 네네. 있는 선수였고 그래서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나요? 저도 그래플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희도 그 시기에 그래플링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던 시기에 애들이 들어왔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죠.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선수들 전반적으로 다 예전에는 익스트림 컴뱃 팀이 타격을 많이 섞었다면 요즘에는 진짜 다 웰라운드로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승률도 더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경기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좀 안정적이다. 네,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임재섭 관장님도 계시잖아요. 네네. 지도 분담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? 아니에요. 막 딱히 엄청 나누고 그러진 않아요. 나누고 그러진 않고 요일별로 제가 수업하는 요일이 있고 관장님이 수업하는 요일이 있어요. 있는데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임관우 같은 선수나 막 키 180 이상 넘어가는 이런 선수들을 제가 밑에 잡아주거나 제가 가리키는 거랑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선수들은 관장님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좀 저랑 체형이 맞는 뭐 재웅이 뭐 창호 좀 이렇게 저랑 맞는 선수들은 제가 좀 많이 가르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지 뭐 특별히 뭐 업무를 막 분담해서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서로 같이 가르치고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체육관의 지도 철학과 연결될 수 있는데 체육관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의 지도 철학은 어떻게 되시나요? 예전에는 애들이 느끼기에는 고지식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지도 철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한테 맞는 거를 저는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좀 신체 조건이 뭐 남들은 저보고 뭐 되게 튼튼하다, 뭐 강하다,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되게 신체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시합을 할 때 이 선수에 맞춰서 많이 계획을 짜고 좀 기술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. 선수에 맞춰서. 그래서 선수한테 여러 선수를 놔두고 이렇게 공통된 기술을 알려준다기보다 선수에게 맞는 지도를 좀 하려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어요. 뭐 이건 철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, 그렇게 좀 네, 하고 있어요. 저는. 네. 지금까지 지도자 생활이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. 네네.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? 두 번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재웅이가 그 마틴을 KO 시켰을 때가 진짜 가장 짜릿했고 그때는 진짜 지금도 그 느낌이 엄청 짜릿하게 기억이 나요. 그때 둘이 가가지고 그 시합이 두 번 취소되고 세 번째 시합이었거든요. 그래도 그때 KO 시켰을 때 엄청 짜릿했고 그리고 요번에 창호가 KO 냈을 때 그때가 제일 큰
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원일이가 벨링원 KO 시켰을 때 그때도 또 엄청 짜릿했어요. 네.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아픈 손가락은 뭐 이민혁이죠.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민혁. 근데 웃기가 엄청 시간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. 그래도 이 타고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도자의 길로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이제 지도자의 길은 또 다른 길이니까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게 또 열심히 가르쳐 봐야죠. 그리고 이번에 또 승리를 거뒀잖아요. 네네. 네, 그거는 어떻게 보셨는데? 뭐 그 승리의 기쁨과 창호, 재용이, 원희 이런 승리의 기쁨은 좀 다른데 이민혁 선수의 승리의 기쁨도 저한테 엄청 큰 기쁨이었어요. 왜냐면 얘가 계속 연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경기력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막 엄청 뭐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민혜가 열심히 해서 이긴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승리도 저한테는 엄청 큰 승리였어요. 다시 팀 얘기로 돌아가면 코리안 탑팀, 팀매드, 기존의 명문 팀들도 있고 요즘에 떠오르는 팀들도 많단 말이죠. 네. 익스트림 컴뱃은 몇 위쯤 된다고 보시나요? 저는 항상 그냥 저희가 3위라고 얘기해요. 그분들은 그냥 그 두 팀은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넘어설 수가 없지 않을까. 예, 어떻게 보면은 그 두 팀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격투기가 여기까지 성장하기 좀 힘들 수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팀은 우리가 뭐 시합으로 해서 우리 선수가 이길 수도 있고 거기 선수가 이길 수도 있지만 팀의 역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두 팀이 저희보다는 훨씬 좋은 팀이죠.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 뭐 하동희 대표님, 뭐 전찬희 대표님, 그리고 양성원 다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에요. 네.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그분들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. 그분들이 없었으면 좀 따라가기 힘들었겠죠. 블랙컴뱃 팬들이 궁금한 네. 질문인데 이전에 그 김동규 선수의 발언으로 악의 연결고리 이런 네.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불컴진과 관계 껄끄러울 수도 네. 있을 것 같다. 네. 지금은 어떠십니까? 근데 그 상황, 그 사건이 껄끄러웠지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껄끄러운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시합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뭐 지금도 어제도 같이 메시지하고 사이 되게 좋아요. 되게 좋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얘기 잘해서 했기 때문에 존 리네커 네네.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네. 이번에 블랙컴뱃 컨텐츠에서 나와서 김재훈 선수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. 아, 네. 네, 그 존 리네커 선수와 재대결을 한다면 네. 이게 그때 제 기억에 봤다면 2.4kg인가 오버였어요. 제 기억에 맞다면. 근데 그 상황에서 재용이가 뭐 할까 말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할 거예요라고 해서 시합이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. 왜냐면 되게 재영이한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, 사실. 타이틀전으로 가는 좋은 상황이었고 해서 근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했는데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안 좋게 졌지만 경기력은 존 리네커를 그렇게 압박하고 이겼던 선수가 아시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만약에 블랙 컴뱃으로 넘어와서 싸운다면 존 리네커는 벤턴급에 절대 못 맞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패더급으로 싸우자고 할 것 같은데 체급을 맞춘다면 저는 재용이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재용이가 KO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김재웅 선수가 감량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, 네네네. 감독님께서는 보시기에 김재웅 선수의 적정 체급이 벤텀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벤텀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힘들어도? 네, 벤텀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패더로 뛸 확률은 좀 적다고 봐야 될까요?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뭐 아니 재미로라도 뭐 패더급 한두 경기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저는 타이틀전 아니면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하고 싶으면 뭐 할 수도 있죠. 김재훈 선수가 RTU에 도전하지 않고 블랙컴뱃에 남겠다는 네. 얘기를 했었는데 네. 감독님과 상의가 된 부분. 그렇죠. 저는 너의 길을 응원한다. 그 선수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재용이가 외국에 나서 싸우는 거를 좀 힘들어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예민하고 그래서 밖에 가면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약간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서 한국에서 시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
또 그리고 블랙컴뱃이 뭐 지금 뭐 파이트머니라든지 여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뭐 나쁘지도 않고 또 검정 대표님도 우리 재영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챙겨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기 남는 거 응원한다고 했죠. 한 선수가 또 있습니다. 오택 선수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? 아 원래 작년부터 계속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운이 없게 자꾸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합을 못했는데 저는 호택에도 라이트급에서도 저는 챔피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올해는 한 경기 아니면 두 경기를 소화할 수 있게 꼭 준비를 시켜서 한 경기 내지 두 경기 소화시키고 꼭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몸 상태는 지금은 회복해서 몸 좀 컨디션 끌어올리는 상태고 지금 한 60-70%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익스트림 컴뱃에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유망주들이 있잖아요. 네. 기대할 만한 선수 한두 명을 꼽아주신다면 바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선수는 좀 신재영 선수가 원래 잘하는데 이 체급이 좀 안 맞는 시합을 몇 번 하고 이래가지고 또 재영이도 감량하는 걸 좀 힘들어해서 좀 시합을 제대로 못했거든요. 딱 적정 체급에서. 그래서 좀 패가 있어서 그런데 재영이도 잘해요. 잘해서 올해는 좀 몇 경기 만들어서 내년에 RTU에 좀 도전하고 싶은 선수고 그리고 우리 박주현 선수도 있는데 지금 2승 1패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 친구도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시합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. 부상이 되게 심해서. 근데 자기는 무조건 할 거라 해서 제대로 시합을 하지도 못하고 졌거든요. 근데 그 외에 다른 시합들은 엄청 잘해요, 얘가. 그래서 주현이도 좀 잘하면은 얘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뭐 관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익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, 관우도. 그래서 잘할 것 같고 또 뭐 그 이제 아직 프로 데뷔하진 않았지만 찬영이도 내년에 데뷔할 것 같은데 내년에 데뷔하면 얘는 아마 금방 올라갈 거예요, 진짜. 네, 금방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 쭉쭉쭉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익스트림 컴뱃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동규 선수가 네네. 김대환 선수와 경기를 합니다. 네. 공교롭게도 세 번째 네. 준비이십니다. 네.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? 근데 뭐 특별하게 다른 거를 준비하지 않고 동규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서 뭐 김대한 선수한테 맞춰서 뭐 준비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같이 열심히 구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동규가 앞선다고 생각해서 뭐 특별히 하나를 준비하지 않고 진짜 전체적인 거를 다양하게 타격이면 타격,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, 레슬링이면 레슬링 다 동규가 앞설 수 있게 준비해놨죠. 두 번의 경기가 취소됐었잖아요. 네네. 원망스럽진 않으셨나요? 저보다 재웅이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. 재웅이는 그러더라고요. 아, 감독님 저는 두 번째도 안 할 줄 알았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감독님의 지도자로서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목표는 사실 지금도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다 했던 것 같아요. 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한 10년 더 하겠죠. 근데 지금까지 좀 치열하게 했으면 지금부터는 치열하게 하는 것보다 같이 선수들이랑 좀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. 막 제가 애들한테 화도 잘 내고 막 승들도 많이 내면서 이렇게 막 해왔는데 다 부질없는 것 같고 이제 선수들과 즐겁게 10년을 보내면서 세계 챔피언을 만들면 좋겠지만 만들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즐거운 10년을 보내고 싶어요, 애들이랑. 10년 안에 이창호 선수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? 저는 창호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너는 탑5 안까지는 가자 같이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창호가 적응을 좀 잘하고 있어서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좀 잘 따라오고 있어서 저는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는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얘가 가지고 있는 엄청 장점들이 있어요. 창호 가지고 있는. 근데 그 장점들이 웬만한 선수들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얘는 탑5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. 예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,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.